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국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연일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명 독방 육아 부담을 호소하던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시설물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일 오전 11시 35분쯤 김제시 만경읍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식당 전체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태풍 다나스 북상 소식은 지역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피해 흔적이 남고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들리기 때문인데요. 전남과 전북 지역 통틀어 역대급으로 손꼽히는 태풍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루사.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5m/s의 대형 태풍으로 전남 고흥과 순천, 전북 남원 지역을 정통으로 관통했습니다. 강한 돌풍과 함께 평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해지면서 전남과 전북에서만 21명의 사망 실종자가 나왔고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246명, 이재민 6만 3천여 명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상당했는데 태풍 피해 복구 비용으로만 5조 3천억 원이 투입되면서 규모를 실감케 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섭다니 막 아이고 이거 중야 사냐 그랬지. 중야 사냐. 막 저 밑에 막 집이 떠내려가서 사람이 죽었다고 자꾸 소문은 나고 아 여기도 저 막 산이 오고 그러니까 산태가 나서 그냥 막 사방돼서 그냥 막 내려오고 야당인데 아이고 무섭대. 무섭고 나이 이리만 나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컸는데 그래도 그런 걸 처음 봤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볼라벤과 덴빈은 5일 간격으로 북상했는데 전남과 전북 지역에 6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7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자마자 태풍 덴빈이 덮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었을 때 특히 외출은 가능한 자제하시고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면서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둔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높고 또 안전한 지대로 미리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지하 구간을 이동할 일이 생기신다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회 도로를 찾아서 우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평균적으로 8월 중순에 집중됐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몇 차례 더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8월까지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로 상륙한 태풍 다나스처럼 앞으로 태풍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태풍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7월과 8월 전체 태풍 발생 수는 3.6개와 5.9개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수는 0.9개와 1개입니다.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올해 현재까지 5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한반도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 1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발생 빈도가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8월까지 태풍이 더 올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농작물과 시설물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큽니다.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한 배수로를 확보하고 시설물의 경우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침수된 하우스는 신속하게 배수를 하여 주시고 작물이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기창을 신속히 개방하고 깨끗한 물로 농작물을 씻어주고 병충해 방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풍 경보 발령 시 농작물과 시설 등 점검을 위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움직여야 할 경우 전봇대와 송전탑, 축대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과 기상청 등을 통해 태풍 경로와 같은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여름철에 한반도를 찾아오는 불청객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태풍이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태풍은 여전히 무섭기만 합니다. 행정당국과 지자체가 태풍을 대비해 비상대비 체계를 가동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태풍의 이동 경로와 전망을 충분히 숙지하며 안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재난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재난을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한 후 조치는 이미 늦었습니다. 철저한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예상보다 작다고 괜한 호들갑만 떨었다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편이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대형 재난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죠. 자연재해인 태풍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풍 발생 시 주의사항은 잘 숙지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국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물론 심지어 생계가 걸린 소상공인까지 연일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동네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정명기 기자가 쫓아봤습니다. 남원 시내의 한 자동차 정비소. 일본산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남원 지역 자동차 정비사들이 수리 거부에 나선 겁니다. 지금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소리 없는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처를 해야 되고 저희 남원 지회에서는 다 같이 한 몸 한 뜻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 시내의 한 약국. 이 약국은 이번에 일본산 의약품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약사회는 일본의 강제징용과 식민 지배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있는 위치에서 나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마음적으로 그런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심지어 일본 여행 상품을 팔지 않는 여행사도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지만 나라 사랑과 걱정이 앞섰다는 겁니다. 제 일에서 제가 뭐 크게 애국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정부의 힘을 좀 작지만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로 사실 내년 1월 달에도 지금 예약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돌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북 정치권도 앞다퉈 일본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고미정 의원 등 13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거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 불매 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김제 시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 자제뿐만 아니라 일본 상품 불매 운동까지도 강력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부터 기초의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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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물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도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조사 결과 호남권의 참여 응답률은 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명 독방 육아 부담을 호소하던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에 위치한 공동 육아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만 1세에서 9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일명 품앗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통해 워킹맘을 비롯한 여성들의 독박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또래 아이들하고 가장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엄마들과의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육아 돌봄 공동체가 주부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남원시는 모험 놀이터 만들기와 육아용품 나눔터 조성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육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돌봄 문제를 이웃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8개 육아 공동체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2개 공동체를 선정해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이돌봄 인프라 조성 시스템이 저출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23일 오전 11시 35분쯤 김제시 만경읍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식당 전체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식당은 영업준비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창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1살 A모 씨를 구속하고 15살 B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순창과 전남 순천, 광양, 보성 지역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10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주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범행 열흘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한낮에 30도를 웃돌며 몹시 덥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에는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열사병 지수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지역 수요일 오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요일에 중부 서해안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아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 장맛비도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